그냥 시집가서 팔자 피는 게 최고라고.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고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무슨 헛소리야. 울고 있는 외국 여성에게 동양인 두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며 언성이 커지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을 재각색한 영상이며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베라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큰 키로 자랐고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모델을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부모님도 이런 제 꿈을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델 스쿨을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국내에서만 모델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동양인 편집장이 와서 우리 중에 발탁해서 데리고 가는 오디션이 있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가게 되었죠. 그 편집장은 일본인이었는데 저는 뉴욕이나 유럽 쪽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일본계 미국인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로 일본 잡지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세계로 한 걸음씩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은 평균 신장이나 팔다리 길이 등 신체적 조건이 아무래도 모델계에서는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계 유럽 혼혈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델계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게 되었고 준비도 없이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언어도 물론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잡지사에서는 단연 제가 눈에 띄었고 메인 모델로 가자마자 화보를 찍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일본 모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는데 일본인들은 원래 친절한 건지 늘 저에게 웃으면서 대해줬답니다. 대화가 잘 안 되지만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간단한 영어로 소통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게 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틈틈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졌어요. 패션쇼 직전 제 옷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옷을 이 정도로 관리 못하면 어떡하냐고 했고 저는 당황했죠. CCTV를 돌려봐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분명 피팅을 해놓은 옷이었는데 입어보니 너무 작은 거였어요.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꼭 참고 미소를 유지하며 무대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고 저는 숨을 못 쉬어서 순간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의식이 돌아왔는데 모델 동료들이 있었고 괜찮냐 물어봐 주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모델이 무대에서 쓰러지는 건 이유 불문하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은 제게 오시더니 많이 힘들었냐며 조금 쉬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두려웠어요. 쉬는 건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거든요. 우울해하고 있을 때 같은 동료인 일본인 소희가 제게 와서 괜찮냐 물어봤어요. 소희는 제가 오기 전에 늘 메인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천사가 없었죠. 소희는 제게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는 게 맞다며 좀 쉬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생각해보라고요. 모델일 너무 고된데 너 정도 외모라면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이라며 그럼 지금의 고생도 다 필요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쳐있을 때라 소희에게 점점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함께 식사를 하자며 만나자고 하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함께 나왔는데 누군지 의아했죠. 누구냐고 물어보니 중국인인데 엘리트라며 쉬는 동안 잘 지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말 잊지 말라면서요. 일본에서는 여자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높이는 연구 좀 하라고 했어요. 여자력이 도대체 뭔지 알아봤더니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여성스러움을 뜻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자력 높이기 위한 책이나 잡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부잣집 남자에게 결혼하는 게 최고라는 소희의 말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많은 일본 젊은 여성들의 꿈이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일본 문화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희의 성의를 봐서 그 중국인 남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서툰 영어 실력 때문인지 대화 내용이 조금 직설적이었어요. 자신감도 과하게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인은 대중국에서 왔고 중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공부도 1등이었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다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고 차를 마시러 가려고 일어섰는데 저보다 키가 작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모델이다 보니 저보다 키가 작은 남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태도가 문제였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정도면 평균 키이고 외모도 훌륭하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무례한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얼마 버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월 200만 원은 넘게 번다길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같은 못 사는 나라에서 대중국과 결혼을 하면 그건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서요. 정말 못 들어주겠는 말들을 계속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말 때문에 가끔씩 만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어준 동료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복귀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야 하는지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일본 물가가 너무 비싸서 무임금으로 더 버티긴 힘들었었거든요. 나의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본다면 동료들도 다 깜짝 놀랄 걸 기대하면서요. 여전히 일본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요. 제게는 웃으면서 영어로 친절하게 이야기하곤 자기들끼리는 일본어로 저를 욕하더군요. 이 꺽다리 왜 다시 온 거야? 다신 못 오는 거 아니었어? 못백이 있나 봐. 라고 낄낄대는데 저한테는 친절한 웃음을 날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죠. 소희가 저기서 오길래 저는 울음이 터졌답니다. 소희는 놀래서 왜 그러냐고 말을 하려는데 글쎄 소희가 주변 동료들에게 일본어로 이 얼간이 또 왜 우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중국인 소개해줘서 다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돌아왔다면서 독한 년이라고 함께 낄낄거리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뛰쳐나왔답니다. 지하 창고에 가서 저는 울었습니다. 믿었던 소희까지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지난 1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모두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유치한 짓 천지였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입을 청바지를 일부러 찢어놓았던 거죠. 제일 화가 났던 건 제가 무대에서 쓰러졌던 날 이미 제 몸에 피팅했던 옷들을 작은 사이즈로 바꿔놓았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이겨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패션쇼 날이 다가왔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옷은 또 작은 옷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일본 모델들은 베라, 너 일본 와서 메인으로 뛰더니 방심했나 봐. 모델이 살찌면 되겠니? 너 같은 프로 의식 없는 애가 무슨 모델을 해? 어머 제 바지 터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쭉 찢어진 눈만큼이나 야비했어요. 왜냐면 일본 친구들은 제 앞에서는 정말 잘해줬었거든요. 일본 모델 친구들은 늘 제게 역시 베라는 모델이 천직이야. 우리 잡지사의 자랑이라니까. 라고 추켜 세워줬답니다. 그래서 저도 편하게 지냈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제 앞에선 웃으면서 칭찬을 하고 본인들끼리는 저를 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팅해주던 디자이너가 오더니 다시 제 사이즈로 피팅을 해주었어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오늘도 저는 꼼짝없이 당할 뻔했답니다. 무대가 끝나고 그 디자이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녀도 일본인이니 다 믿지는 못하지만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그동안 너무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인이 아니라 패션스쿨에 다니다가 인턴을 하고 있는 한국인 은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인턴 신분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2번이나 장난질을 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요. 아니 정말 일본인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잡지사 커뮤니티에 올렸고 잠깐 SNS에서 난리가 났지만 다시 잠잠해졌어요. 일본의 특성상 이런 일들은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일본은 꼴도 보기 싫었죠. 월급이 적어도 내 고향 베네수엘라가 훨씬 좋네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오디션이 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양인들은 야비할 게 뻔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는 1분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정 안 주고 제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한국도 분명 일본인들처럼 키도 작고 제가 제일 우월할 게 뻔했으니까요. 유럽에 가서 빛을 못 보느니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인지 급여도 더 셌거든요. 빨리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별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웃나라라서 2시간이면 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일본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한국은 뭔가 활기찼어요. 한국도 보나마나 겉과 속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서둘러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온 회사는 부자인가 봐요. 급여도 더 많이 주는데 기숙사도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일본이 더 선진국일 텐데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내일부터 출근이라 짐을 풀고 있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어떤 모델이 도착을 했어요. 저는 정말 긴장했죠. 또 제가 못 알아듣게 험담을 할까 봐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이 아닌 듯 키도 저보다 컸고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인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제게 방도 안내해주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겉으로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이 몹시 좁아서 침대만 들어가는 방에서 4명씩 생활해야 했었는데 한국은 2명씩 사용하는 데다가 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화장실도 2개더라고요. 와 진짜 좋았습니다. 게다가 방도 어찌나 따뜻한지 일본에서는 거실에 있는 다담이라는 곳에 모두 둘러 앉아 있어야 했는데 한국 기숙사는 어딜 가도 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정말 편안한 샤워를 했답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냐고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묻더니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음식들이 20분 만에 배달이 왔어요. 식당에 나가는 데만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만들어서 배달이 20분 만에 오다니 한국은 정말 신속한 나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지하로 빨아들이는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이 있더군요. 먹고 남은 음식물 처리를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방치해서 냄새가 나는 일도 없고요. 게다가 제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여자들은 일본인들처럼 여자력이라든지 남자에게 의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성 CEO도 많았어요. 우리 회사도 여성 CEO이고 정말 멋있는 분이랍니다. 기사에서도 한국은 62%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부가 꿈인 일본과는 달리 한국 여성들은 본인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본어를 공부해본 가닥이 있어서 한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봤을 때 저는 수학 공식인 줄 알았답니다.
너무 과학적이어서 배울 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존댓말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 외에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한글 자체도 글씨가 너무 이쁘고 소리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같은 동양이더라도 일본과는 뼛속까지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 잡지사와 콜라보로 패션쇼가 열리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었던 그곳이었죠. 전날부터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옛날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밤새 진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저에게 악몽을 심하게 꾸는 것 같다며 깨워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일본 모델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베라, 잘 지냈어? 천연덕스럽게 인사하는 소희를 포함한 일본인들을 보니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 프로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제 옷이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길길이 날뛰며 소희와 일행 행각이라고 소리소리를 질렀고 소희는 억울하다며 울었어요. 3번이나 당한다면 제가 정말 바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옷을 가져와서 우선 쇼를 마치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일단락을 지었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일본에서 저를 구해줬던 인턴 디자이너였어요. 저는 악몽 같았던 일본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녀만큼은 달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쇼를 마치고 그녀는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으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인턴을 마치고 커리어를 쌓아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본인은 일본 모델들의 악행을 다 보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웠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녀도 들어보니 일본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앞에서는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피팅이 엉망이다. 뭐 저런 실력 없는 애가 있냐는 둥. 앞뒤가 틀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수랑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일본 문화 자체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서요. 일본은 게다가 집도 좁아서 너무 생활하기도 답답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일본인들은 잘 씻지 않아 그런지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런 공감을 해주는 은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의 아날로그 업무 방식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천국이에요.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회사에서는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정말 선진적이에요.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은 거의 바로 나오는 수준이죠. 우리 베네수엘라에서는 주문하고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비싼 물가를 생각하면 늘 배가 고팠어요. 물가도 비싼데다가 물 하나도 사 먹어야 하는 곳이라서요. 그리고 일본은 회식이라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월급에서 사람 수대로 나눠서 차감되어서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라요. 급여 외에 회식을 따로 해요. 그것도 공짜로요.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게다가 동료들은 간식이나 커피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과학기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한국이 미래도시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특히 로봇 청소기가 저의 최애 아이템입니다. 자동으로 혼자 알아서 청소를 해줘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가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은수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글쎄 일본인들의 찌질한 행동 따위는 다 잊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그런 인간들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말이에요. 가해자는 그들인데 피해자인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은수랑 친해지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는 진짜로 충격을 받았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괴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도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일본은 정말 그들답다고 생각했어요. 은수 말대로 인과응보라고 했어요. 그들의 나라는 오히려 쇠퇴해가고 있고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요. 심지어 섬으로 된 나라인데 가라앉고 있으며 수많은 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 하늘이 주신 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복수로 제가 잘 사는 걸 택했습니다. 세계탑 모델로 우뚝 서서 그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은수는 일본을 거쳐 이탈리아로 또 유학을 떠났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패션쇼에서 자주 만난답니다. 여자력이나 뽐내는 그런 일본인들과 달리 나의 꿈을 펼쳐나가는 은수와 저는 지금도 열심히 제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시원한 사이다 복수가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그 일본인 모델들은 그 안에 갇혀서 내국 모델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하기에는 불리한 신체 조건의 매력까지 부족해서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한 이들은 볼 수 없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중심인 줄 아는 중국 남자를 소개해주며 시집이나 가라고 했던 게 모두 진심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밤에 여자들끼리도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일본에서 고생했던 제 경험담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모델 베라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한국의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하는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